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백 건의 기밀 문건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검찰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는 끝장이라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의 다른 대서 주자들도 트럼프 옹호에 나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숨가쁘게 이어온 금리 인상을 한 차례 건너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을 비롯한 미국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둘러싸고 투자 기관들 사이에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LA 메트로 지하철 등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는 노숙자가 늘어나면서 메트로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가주의 호텔 근로자 노조 측이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독립기념일 연휴에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기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학생이 늘면서 학교들이 잇따라 탐지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멕시코만의 수온 상승으로 텍사스주 한 해변에는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밀려 올라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퇴했던 유네스코에 6년 만에 복귀합니다. 유엔 산하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군이 합법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시민권을 내주는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모병 활동에 나섰습니다. 미시간주 연방판사 후보로 지명된 한국계 법률 전문가 수장킴 디클러크가 청문회에서 입양아이자 이민자였던 자신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인준이 확정되면 미시간주 최초의 동아시아계 연방판사가 됩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 전후 이탈리아 최장수 총리를 지내면서 각종 의혹에 끊이지 않았고 스캔들 대족이라는 별명도 얻은 바 있습니다. 일본이 올여름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전 핵심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2주간의 시운전이 끝나면 진짜 오염수를 언제 흘려보낼지 정확한 시점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일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 어민들이 집단 항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면 어민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도 위협받는다며 결사반대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섰던 한국 대표팀이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우루과이가 이탈리아를 1대0으로 꺾고 사상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LA 다저스는 필라델피아에게 3대7로 패했고 에인절스는 시애틀을 9대4로 꺾어서 두 팀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8.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오르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아직 대선을 치르려면 많이 남았죠.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서히 정치권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당국의 이딴 기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3%, 팀 스캇 상원 의원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각각 4%,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3%를 기록하는 등 디센티스 주지사 외에는 모두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복수로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지자 7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CBS 방송은 현재 지지율과 지지 고려 의사를 합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디센티스 주지사나 다른 후보에 비해서 더 높은 상한선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대다수 8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유의 거친 어조로 바이든 행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트럼프 옹호에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기소된 뒤 첫 공개석상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소 주체인 법무부 당국자들을 미친 정신병자라며 비난한 데 이어 마녀 사냥이 시작됐다고 공격했습니다. The baseless indictment of me by the Biden administration's weaponized Department of Injustice will go down as among the most horrific abuses of powe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트럼프의 이런 거친 언사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으로 기소됐을 때도 마녀 사냥 프레임을 들고 나와 보수층 지지율이 오르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화살을 바이든 정부로 돌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받는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공격 지점입니다. 형평성 문제 제기는 펜스 전 부통령이나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다른 공화당 대권 주자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Our founding fathers would have absolutely predicted the weaponization that we've seen with these agencies, particularly Justice and FBI. 미국 언론들은 두 전현직 대통령의 조사와 기소의 차이는 유출된 문서의 양과 대응 방식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인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미국민 절반가량이 이번 기소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슷한 규모 절반가량이 이번 기소를 정치적이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놓고 이렇게 국민의 여론이 정치 성향에 따라 분열되어 있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반출 혐의에 대해서 심각한 일이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48%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체 응답자 47%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것이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런 답변은 역시 당 지지율 따라서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정치적 기소에 따른 것이다, 정치적 동기가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대부분 공화당 지지자들이었고,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이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간의 이런 극명한 입장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됐던 지난 4월에 진행된 여론조사와 비슷합니다. 윌리엄 바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연방검찰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백 건의 기밀문건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는 끝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바 전 장관은 어제 팍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기밀문건 관출과 관련해서 3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적극 두둔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문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하라고 자택에 있었다는 것과 그 문건들의 민감성에 놀랐다면서 이 방첩법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그 같은 문건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혐의는 아주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혐의의 반만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그는 끝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기소를 초래한 문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기록에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어처구니 없다면서 기소장에 언급된 기록물들은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마련한 공식 문건들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재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바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무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한때 충성파로 간주됐지만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한 이후에 대응을 놓고 관계가 틀어져서 트럼프 퇴임 37일을 남기고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난 인물입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의 자료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자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극도로 민감한 군사 기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출한 기밀 문건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문건은 플로리다 마르라고 자택 창고에 허술하게 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상자 중 일부는 쓰러져서 내용물이 바닥에 나뒹굴기까지 했고 비밀 인가를 받지 않은 보좌관이 이것을 또 사진 찍어서 다른 직원에게 보여주기까지도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기밀 문건 반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이처럼 민감한 기밀 정보가 무방비 상태에서 함부로 방치된 실태가 담겨 있습니다. 일부 문서는 쓰러져서 바깥으로 쏟아져 나온 일부 문서는 파이브 아이즈라는 표시가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 파이브 아이즈는 기밀 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동맹국이 공유한 민감한 기밀 자료가 개인 자택 창고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좌관은 이렇게 쏟아져 나온 문서를 촬영해 이 사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기도 했다고 스미스 특검은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군사작전 지도 등 기밀 문건을 자신의 후원그룹 대표 등에게 최소 2차례 이상 보여줬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기밀 반출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관들이 기밀 문건을 찾지 못하도록 감추도록 보좌관에게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밀 정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술한 태도는 재임 시절부터 안보 불감증이 거론될 정도로 수차례 문제가 됐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과 2017년 정상회담에서 1급 비밀에 해당하는 미군의 핵잠수함의 구체적인 위치를 누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극단주의 무장 세력에 대한 기밀을 제3국에 흘리기도 했고 2019년에는 이란의 로켓 발사장 고해상도 이미지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돌려주지 않은 자료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다수의 편지 원본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6월 12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한때 햇살이 교차하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여전히 70도 내외에 그쳐서 예년 기온을 밑도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낮 기온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고 짙은 구름도 점차 물러가면서 햇살 풍부한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날씨가 곧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69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8도, 55도, 해안 지역은 65도, 57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 곳곳에 오후 들어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2도,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시가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로 거듭납니다. LA 시의회가
전체 회의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현재 결의안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생추어리 도시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투표 직후 시의회는 시 변호사에게 이와 관련한 조례안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조례안의 골자는 연방법 또는 캘리포니아 법에서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민 세관 단속국을 돕기 위해 시 자금이나 인력 등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또 연방 이민국이나 기타 관련 기관이 시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남가주의 호텔 근로자 노조 측이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호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 유나이티드 히어 로컬 11이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96%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파업을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텔 근로자들이 사측과 처우 개선을 둘러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빠르면 가장 바쁜 여름철 성수기인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파업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호텔 근로자들이 파업 결정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근로자들의 최저시급 인상을 비롯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호텔 측이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나이티드 히어 로컬 11 측은 직원들의 시간당 임금을 당장 현재 임금에서 $5 인상하고 추후에 맺는 직원들의 재계약에서 2024년과 2025년 2년간 각각 $3씩 인상해 총 시급 $11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호텔 직원들의 헬스케어 확대와 연금, 그리고 외국인 호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호텔 측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인 E-Verify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요구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현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으로는 직원들이 LA에서 주거비용 충당을 위해 하루에 17시간을 일해야 하는 지경이라며 급여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 직원 측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은 렌트비가 비싼 LA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보호 조처이고 다가오는 2026 월드컵과 2028 올림픽 기간 동안 관광 수요가 폭등하면서 관광업계가 특수를 누리는 만큼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달 31일기에 LA 다운타운의 보나벤처, 산타모니카의 페어몬트 미라마, 베벌리힐스의 베벌리 윌셔 등 남가주의 62군데의 호텔 직원들의 계약이 만료되는데 노조 측은 계약 만료 기간이 22일 남은 상황 속에서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호텔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LA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4,620만 명으로 이들은 $219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남가주 관광업계가 팬데믹 이후로 가파르게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수치는 팬데믹 이전에 근접한 수치로 관광객 숫자는 2019년 여행객 수준은 91% 수준으로 회복했고 관광객들이 쓴 비용은 89%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독립기념일 연휴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 남가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호텔 예약을 비롯해 숙소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다시 관광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업계는 남가주의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호텔이 파업에 들어간다면 관광객들은 남가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행선지를 바꿀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7월 4일이면은 대표적인 여름 방학이자 휴가철이잖아요. 한국에서 오는 수요도 많고 지금 미주 안에서도 타주에서 오는 손님들 많은데 지금 호텔이 파업을 하게 되면은 진짜 전체 남가주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또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 아니면은 모국 방문 이런 거 계획했다가 비싼 비행기 가격, 항공요금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모처럼 고국 방문을 계획했던 한인들 고민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여름 휴가철마다 한국에 들어갔던 박주영 씨는 항공권을 알아보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LA 인천 노선 왕복 요금이 약 400만 원. 예전보다 2배 가까운 액수로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코노미는 다 솔드아웃이고 제가 살 수 있는 거는 거의 3,000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코로나 전에는 싸게 사면은 한 1,500불 정도도 살 수 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거에 거의 2배가 더 오른 느낌이에요.
실제로 6월 중순 기준 LA 인천 왕복 노선의 일반석 요금은 300만 원부터 시작해 400만 원 후반대까지 올랐습니다. 올여름 미국발 아시아행 항공권 가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평균 60% 넘게 인상될 걸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이민 40년 차 리차드 강 씨는 은퇴 후 오랜만에 계획했던 모국 방문 일정도 미뤄야 했습니다. 올해 팬데믹도 끝났고 해서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비용이 비싸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항공 요금이 치솟은 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물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항공유 가격이 3년 전보다 5배 이상 올라 항공 요금 상승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물가 자체가 많이 올렸죠. 가스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는 이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항공유가 다른 물가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올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 수요가 급증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입국자 백신 접종 제출 의무도 해제한 터라 방역 규제가 풀린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인들의 모국 방문 수요가 몰린 겁니다. 학생들이 방학이 시작되는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가 굉장히 항공료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PCR 테스트나 백신 문제가 다 해결됨에 따라서 갑자기 수요가 급등하는 바람에 지금 항공 수요가 거의 한 40%는 폭등한 것 같습니다. LA 노선 수요가 급증하자 항공사들은 부랴부랴 증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항공권 오름세가 7월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동포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YTN월드 김은경입니다. 올해부터 한국 정부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암호화폐인 가상자산 계좌를 포함했습니다. 한국 내 거주자, 즉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내국 법인 중에 가상자산 계좌를 포함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파이낸스 같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좌는 확실히 신고 대상이고 한국국세청 NTS는 계좌든 지갑이든 식별 가능한 고유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지갑 주소도 역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USB 같은 물리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하드웨어 지갑, 즉 홀드 월렛도 관리회사가 국외에 있다면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 그리고 보유 계좌 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금액의 10에서 20%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A 메트로 지하철 안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노숙자들이 늘어나면서 메트로 지하철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트로 지하철 안에서 오피오이드계 마약인 펜타닐 복용이 만연해지면서 지하철 안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거나 실신하는 홈리스 등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 메트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 계통의 마약인데 이 중에서 극소량으로 생명을 뺏는 펜타닐이 싼 값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홈리스들의 펜타닐 복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메트로 지하철역 안에서 홈리스 등 마약 중독자들의 펜타닐 복용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메트로 직원들은 지하철역을 순찰하는 도중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실신해 죽음 직전까지 가는 주민들을 맞닥뜨리는 일이 예사입니다. 일례로 메트로 직원 한 명은 지난 15개월 동안 메트로 지하철역을 순찰하면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실신한 중독자 21명을 해독제 날칸으로 되살렸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만 펜타닐로 인해 매일 평균 주민 4명이 숨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지난 5개월 동안 메트로 시스템에서 숨진 사람들은 35명에 달하는데 대부분은 마약 과다 복용이 숨진 이유였습니다.
메트로 직원들은 지하철역에서 이 같은 사례를 너무 많이 접하고 있어 무감각해졌거나 거의 체념한 단계입니다. 메트로 지하철 안에서 늘어나는 폭력도 문제입니다. 지난 한 해 메트로 지하철을 운행하는 직원 158명이 메트로 지하철 안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메트로 측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시스템 안에서 마약 복용, 범죄, 홈리스 문제가 모두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메트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메트로 시스템에 대한 주민 불만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100%가 늘었습니다. 당초 메트로 측은 직원들이 해독제인 날칸을 지하철 안에서 실신한 중독자들에게 처방하는 것을 규제했지만 마약 과다 복용으로 여간에서 숨지는 케이스들이 늘어나면서 규정을 바꿔 이제는 메트로 직원들이 날칸 스프레이를 지하철 안에서 필요한 경우 처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홈리스들이 교통사고나 폭력으로 숨지는 케이스보다 마약으로 숨지는 케이스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 컨트리 클럽에서 오늘부터 US 오픈 프랙티스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PGA 투어 올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이 이번 주 목요일 LA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참가 선수들의 연습하는 장면이 공개돼 일반인들이 대회 개막 전까지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랙티스 라운드는 오늘부터 14일 수요일까지 4월 동안 계속됩니다. 선수 입장은 연습은 아침 6시 45분부터 시작되고 오후에는 3시부터 연습이 재개됩니다. 갤러리들의 입장료는 오늘 $125, 내일 13일은 $150, 그리고 모레 14일은 $200로 책정돼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선수들의 연습 라운딩을 지켜보는 것은 물론이고 LA 컨트리 클럽의 곳곳을 둘러볼 수 있으며 관중석 어느 곳에도 앉을 수 있습니다. 이곳 LA에서 PGA 투어 메이저 대회가 개최된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28년 만의 일입니다. 특히 US 오픈이 LA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됐던 것은 75년 전 1948년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 개최에 더욱더 갤러리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챗 GPT 특강을 합니다. 오늘 16일 금요일에 합니다.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시니어는 물론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챗 GPT를 알게 되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번 특강은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교수 출신의 최용락 교수가 연사로 나옵니다. 미시간주 연방판사 후보로 지명된 한국계 여성 법률 전문가가 청문회에서 입양아이자 이민자였던 자신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지난 9일 NBC 방송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이자 전직 미시간주 노스빌 연방검사였던 수전 킴 디클러크가 지난 7일 상원법사위원회가 개최한 연방판사 인준청문회에서 나는 이민자라는 게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디클러크를 미시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했습니다. 인준이 확정되면 디클러크는 미시간주 최초의 동아시아계 연방 판사가 됩니다. 이날 디클러크는 자신이 어렸을 때 서울의 한 병원 계단에 버려준 뒤 미국의 한 싱글맘에게 입양됐다고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입양인 소식입니다. 1살 때 미국에 입양됐던 한인이 펜실베니아주 로이어 스탠퍼드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아버지를 만났고 시장직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안토니 예비치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태희 씨입니다. 안토니 예비치, 제주도에 있는 캐나다 여자 사립학교 브링썸홀에 영어교사 제의를 받았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안토니 예비치는 2017년 시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2021년 재선했습니다. 이 도시 로이어스버드 150년 역사상 첫 여성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안토니 예비치 시장은 시장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우리 가족 모두 로이어스버드와 사랑에 빠졌다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모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 친아버지와 극적인 상봉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안토니 예비치는 입양기관을 통해 생후 11개월 때 1984년 뉴욕에 입양됐습니다. 벅스 카운티에서 자란 그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면서 모임의 장을 맡아 리더십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들과 딸을 낳아 양육하면서 친부모 생각을 많이 했던 그는 마침내 뿌리 찾기에 나섰고 지난해 한국에 있는 친아버지와 가족을 만났습니다. 멕시코만의 수온 상승으로 텍사스주 한 해변에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밀려 올라와 있다고 뉴욕타임즈와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멕시코만 바다에 접한 텍사스 남부 브라조리카 카운티의 기온이 화씨 92도까지 치솟아서 이 퀸타나 해변에 죽은 물고기들이 해변에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당국은 현장으로 직원들을 급파해 청소 작업을 진행 중이고 조사관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수중의 용존 산소 부족 현상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무게가 수천 톤이나 되는 고속도로 상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YTN입니다. 미국 북동부 필라델피아의 95번 고속도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앞쪽 하늘을 시꺼먼 연기가 뒤덮고 있습니다. 차가 현장을 통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연기 부근에 거대한 상판이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무게만 수천 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마치 거대한 사각형 싱크홀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에선 맹렬한 기세로 불꽃이 솟구칩니다. 아래쪽 도로를 지나던 대형 유조차에서 불이 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At approximately 6:20 a.m., a vehicle fire underneath I-95 behind me here caused a portion of the highway above to collapse. 갑자기 상판이 무너지면서 일부 차량이 그 아래에 갇혔지만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붕괴되지 않은 반대 방향 상판도 화재로 인한 열에 손상돼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전면 통제됐습니다. The I-95 segment behind us carries roughly 160,000 vehicles per day. A very, very heavily traveled interstate, likely the busiest interstate in our Commonwealth. 사고 당시 유조차에는 수천 리터의 휘발유가 적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델라웨어 강이 유출된 기름에 오염될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판 붕괴 규모가 크고 고열에 손상된 정도도 심각해 정상적인 통행이 재개되기까지는 앞으로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유나바머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미국의 폭탄 테러범인 테드 카진스키가 수감 중에 사망했습니다. 수학 교수였던 카진스키는 대학과 항공사 등의 소포로 차제 폭탄을 보내서 3명을 숨지게 하고 2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YTN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카진스키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교도소 자신의 감방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으며 의료시설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향년 81세. 미 언론들은 연방교도소 관계자들이 카진스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식적인 사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진스키는 1978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의 대학과 항공사 등에 소포로 사제폭탄을 보내 3명을 숨지게 하고 23명을 다치게 만든 테러범입니다. 유나바모라는 별명도 대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 UN과 항공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 A, 폭탄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의 바모를 섞어 만든 조어입니다. 16살에 하버드대 수학과에 입학할 정도로 수학 천재였던 그가 대학과 기업에 폭탄을 보낸 것은 기술 문명과 산업 사회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검거 전해인 1995년 언론사에 보낸 선언문 산업 사회와 미래를 통해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혁명을 통해 산업 사회를 전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52페이지 분량의 이 선언문은 17년간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카진스키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카진스키의 동생이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형의 문체와 선언문의 문체가 비슷해 보인다고 FBI에 제보했고 FBI는 1996년 몬테나주 강가에서 사냥과 채집 등으로
자급자족 생활을 하던 그를 검거했습니다. 카진스키는 24살에 UC 버클리 사상 최연소 수학 교수가 되는 등 학계에서 인정받았지만 2년 후 사표를 내고 몬태나주 자신이 만든 오두막에서 문명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몬태나주 산림 지역의 생태계 파괴와 개발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폭발물 제조법을 독학으로 익혀 소포로 보내는 테러를 시작했지만 폭탄에 지문 등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FBI는 17년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무래도 월드컵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뭐 많은 기대들 하셨고 우리 거리 응원도 하고 또 많은 그 푸드코트라든가 식당 같은 곳에 모여서 응원을 했습니다만은 2회 연속 아무튼 결승 진출 문턱을 못 넘었어요. 그래서 3, 4위전에서 결국은 축구 변방이라고 생각됐었잖아요. 이스라엘. 이름도 듣지 못하는 그 축구팀인데 78위에 이스라엘에 3대1로 패하면서요. 최초의 3위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4위로 경기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 충분히 상위 입상이 가능할 것 같다는 좋은 성적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축구 변방이었다고 생각하던 미국 여자 축구가 세계 랭킹 1위가 보여주듯이 이렇게 하위권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변방국들이 우리나라한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의 발전을 굉장히 눈여겨봐서 축구 지도자들이 앞으로 지도를 하거나 지도하는데 그런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한 경기였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NBA는 어쩌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덴버 너깃스가 토요일 날 마이애미 카시아 센터에서 열린 4차전 경기에서 세르비아 출신 니콜라 요기치야, 이게 미국 선수도 아니고 세르비아의 선수가 이렇게 동봉날래요. 23점 올리고 리바운드 12개. 그리고 점을 머리 대신에 에런 고든이 필드골 성공률이 73.3%. 아주 그냥 멋진 대포였어요. 슛 감각을 자랑하면서요. 27점 폭발했어요. 그래서 요기치가 원투 펀치를 때리면서요. 홈팀 마이애미를 108대 95로 여유있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3승 1패 덴버는요. 홈에서 5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덴버는 76년 NBA에 편입한 후 첫 번째 우승에 단 한 경기만 남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건 그렇겠습니다만은 확률은 거의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덴버의 우승이. 네. 자, 그 이제 골프 소식을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 PGA, LPGA 골프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PGA 투어에서 이거는 카나다 선수가 우승한 걸 제가 이렇게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마지막 그 연장 두 선수가 캐나다의 닉 테일러하고 그다음에 토미 플리우트 잉글랜드 두 선수가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동타를 기록을 했는데 연장전이 네 번째까지 갔어요. 네 번째까지 갔는데 카나다 선수 닉 테일러가요. 자그마치 22m 그러니까 야드로 따지면 25야드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먼 거리에 그 이글 퍼팅을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캐나다 그 갤러리들이 그 응원가를 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69년 만에 그 우승이래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 퍼팅이 진짜 거짓말같이 25야드 퍼팅이 그냥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69년 만에 본국 선수가 캐나다 팬들을 캐나다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기쁘게 해줬는데요. 진짜 1954년 팻 플리처 선수가 우승한 이후 캐나다 오픈에서 자국 선수가 우승하는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 캐나다 오픈 소식에 정말로 퍼팅은 돈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LPGA에서는요, 한국의 김효주가 뉴저지주 시뷰 베이 코스에서 열린 쇼플라이트 클래식에서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00타로 남아공의 애슐리 브라이의 한타 뒤진 단독 2위로 대회를 마감을 했는데 이제 곧 열리는 다음 대회가 메이저 대회거든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라 김효주가 좋은 경기 감각으로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신지은 주수빈 등이 9언더파 204타로 공동 6위. 역시 아직까지 우승 소식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승 소식이 계속 나오겠죠.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들의 그 LPGA 강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간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가 메이저리그 정리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피츠버그 파이리츠에 뛰고 있는 그 배주환이요. 어제 PNC 파크에서 열린 뉴욕 매치전에 7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해서요. 4타수 1안타 1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결승 득점 성공까지 했어요. 그래서 2대1로 역전승을 견인했고요. 그리고 LA 다저스가 다이먼드백스에게 1위를 내주고 2위를 물러났다는 그런 소식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름 밀려났네요. 다이먼드백스가 금년에 저희는 이제 샌디에고가 다저스의 어떤 라이벌이라 생각했는데 디백스가 확실한 라이벌로서 지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내보낼 예정이지요. 바다로 내보내기 전에 핵심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오염수가 아닌 물을 바닷물과 섞어서 방류하는데 이 2주 동안의 시운전이 끝나면 진짜 오염수를 언제 흘려보낼지 날짜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뚫린 해저 터널이 임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도쿄전력이 방류 관련 설비의 시운전에 들어간 겁니다. 시운전에선 오염수 대신 담수와 바닷물을 섞어 각 과정별로 주입해 오염수 희석과 배출 등 관련 설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운전은 실제 오염수를 내보내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됩니다.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다시 해저 터널에 담겨있는 바닷물과 섞어 1km 떨어진 후쿠시마 앞바다로 내보내기까지 일련의 과정과 설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특히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오염수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도쿄전력은 강조했습니다. 시운전과 동시에 해저 터널 내부에 남아있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회수하면 방류 설비와 관련된 모든 공사는 끝이 납니다. 2023년 6월 1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